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홍준표 후보에게 2030의 지지가 많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탄생에 대해서 이준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의 선거대책위원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자, 방금 전 JTBC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한 발언은 어쩌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많은 마음의 짐을 떨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내용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당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밀리게 되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조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보면 대표가 있더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3월 9일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대표의 권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뽑은 대변인들 6개월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그쯤 됐을 겁니다. 이제 대변인단도 아마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직제 중요한 자리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의논하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무총장 다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예감한 이준석의 볼멘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반영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함에 아마 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좀 과감히 떨어내고 국민의힘의 개혁 또는 이 대통령 후보 이제는 당원들을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저도 이준석과 동의하는 것이 지금의 매머드 캠프, 이 거대한 규모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바글바글한 이것은 이제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캠프가 없더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전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캠프는 효율적이고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해봤지만 괜히 자리를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다음 공천을 위해서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참여했던 그런 일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은 이준석의 조언처럼 좀 당원 투표 여기에 필요했던 많은 인력들, 그렇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조금 격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대통령 선거 전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국민들한테 밉상으로 보인 사람들은 빼야 합니다. 신선한 사람들,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국민들을 다가간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자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문가다. 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런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준석이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경선 열차 운행 중 고비는 언제였나고 물어보니까 위기는 을에 있는 갈등이었다.
보는데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으로 채택해온 건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의 2030 세대 신지지층을 결합한 세대 포위론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론이 득세한 결과다. 당원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 선거를 치를 수는 있지만 5천만 명 국민 대상 선거에서는 민심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걸 극복하는 게 과제일 것이다. 큰 과제일 것이다. 이준석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는 당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뭐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돕도록 만들어야 되고 도와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을 보고 선거 캠페인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도 나옵니다. 자,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언급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파리떼들이 많이 들러붙을 것이다. 이준석은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특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주위에는 막 몰려듭니다.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 장관 한 자리 하겠지, 다음 선거에서 또 공천 받겠지, 이런 사람,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대통령 후보에게는 필요합니다. 윤석열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전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 언급한 시점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윤 후보가 냉정해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이준석의 조언대로 이준석과 김종인의 조언을 받아서 난 이렇게 단촐하게 캠프를 꾸리겠다. 사실 대통령 후보 캠프 당과 상이하기는 하지만 역시 윤석열이 인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대통령 자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당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동안은 당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들이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준석 말처럼 국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다 떨쳐내고 새로 완전히 윤석열 캠프를 해체하고 새로 가는 것이 저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무책임 본부장직을 놓고 갈등 양상 전개가 우려되냐고 하니까 조직 직능본부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년 광역단체장 나가고 싶어 자기 선거 준비하는 사람이지 후배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공정하게 이 공천을 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물어보니까 이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권한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쓸 정도가 되면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치고받는 거지요. 굳이 불편한 비유를 하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쓸 때처럼 파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준석 말이 맞습니다. 적어도 외부로는 이런 갈등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사무총장, 이 사람 대변인, 이 사람 뭐 당 이 대선위원회 무슨 자리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이준석은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준석의 리더십도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를 제가 설득할 자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행동, 양식, 스타일에서 젊은 세대와 후보 자신이 맞추게 노력해야지 제가 후보랑 행사에 동행한다 이런 것만으로는 확장 효과가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준석은 이준석 나름대로 2030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아마 잘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 지금 이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젊은 당원들이 탈퇴하면서 이준석 후보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정도 갈등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이 2007년 전당대회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이낙연의 갈등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 본인의 말입니다. 종로 출마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로에 출마해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청년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진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줄투표 성향이 일어납니다. 큰 선거 후보를 지지하면 작은 선거 후보를 따라 지지하는 경향성이다. 위에서 대선 후보가 변해야 같이 출마자가 득을 본다. 그러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잘하면 종로 출마자는 그 득을 보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출마한다고 그게 대선 후보에게 큰 표의 이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정치 영달을 위해서는 원내로 가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종로 출마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선거 실무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파리 하이에나 갖고 선거를 못 치러요. 제가 볼 땐 선거 실무에 공백이 다 메꿔지면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정치 상징성은 노원병이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서민 거주지역에서 보수정당 후보 당선 못된 지 꽤 됐어요. 대선에 편성한 보궐선거 당선보다 제가 확장력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선거에서 한석 얻어오는 게 저에게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발언입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종로에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지켜온 그 노원병 한 3번 출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원병은 정말 힘든 지역구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제가 그때 국회의원 당선될 때 홍정욱 의원이 당선된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그때도 노회찬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표가 갈리는 바람에 겨우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이준석이 만약 노원병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뭐 초선이라도 3선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걸 보면 마음가짐은 좀 올바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의 인터뷰, 이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이 준 난리가 날 만한 인터뷰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실패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정책 미래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 그것도 정권교체 여론이 6대4 정도로 높은 이 상황에서 졌다? 그러면 이준석도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오늘 말한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방향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